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아직 9월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9월에 청약하는 종목들이 웬만큼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월에 만나게 될 공모주를 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9월에 청약 일정을 등록해둔 종목이 총 11개가 있습니다. 일반 공모주가 8개, 스펙이 3종목, 합쳐서 11종목입니다. 일단 가장 눈길이 가는 종목 4주차에 청약을 하는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청약하는 9월 4주차에는 일반 공모주와 스펙 합쳐서 7종목이 한 주에 청약을 할 것이라고 일정을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9월 5주차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청약을 끝내려고 이렇게 몰아서 등장하는 것 같고요. 여하튼 아직 청약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고 그 사이에 일정을 변경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런 종목이 9월에 등장하는구나 하면서 감만 잡으실 수 있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9월은 둘째 주부터 청약이 시작됩니다. 둘째 주에 상상인 스펙 4호가 청약을 시작하는데요. 청약일은 9월 4일과 5일이고 환불일은 7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환불 기간은 이틀인 청약입니다. 상상인 4호 스펙은 모집 금액이 90억 원으로 소형 스펙이고요. 공모 가격은 2,000원 스펙입니다. 주관사인 상상인증권 일반 공모주 청약을 거의 하지는 않고요. 가끔 이렇게 스펙 청약을 하는 증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좌를 보유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계좌를 준비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월 셋째 주부터 일반 공모주 청약을 시작하는데요. 신성 ST라는 종목은 13일 수요일과 목요일에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청약을 하는 일정인데요. 그래서 두 종목은 청약 일정이 겹치게 되었고 환불 기간도 4일입니다. 9월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일반 종목인 신성 ST는 2차전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부착되는 부품을 주로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워밍업으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상단 공모 가격이 25,000원이고 시가총액은 2,262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중형급 사이즈입니다. 이 종목은 상단 공모가 기준으로 PER은 15.4배로 상장하게 됩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이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밸류는 좋아 보이는데요. 아마도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가 초과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요즘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중 하나인 신성델타테크의 자회사입니다. 이 종목까지 초전도체 테마로 엮이지는 않겠지만요. 여하튼 현재 뜨거운 종목에 자회사가 상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목을 많이 받겠다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청약 조건에 대해서는 워밍업으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3주차에 청약하는 두 번째 종목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인데요. 원래 다음 주 청약할 예정이었지만 증권신고서를 정장하면서 9월 중순으로 일정을 넘겼습니다. 인스웨이브는 웹 표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PC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되는 기본 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종목도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릴 테니까요. 그때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공모 가격은 24,000원, 시가총액은 1,190억 원입니다. 실적을 보니까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흑자도 꾸준하게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단 공모가 기준으로 PER이 15.2배로 상장하게 됩니다. 지난 8월에 주목해볼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9월에도 주목해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약 주관사는 신영증권입니다. 자, 이제 9월에 대부분 공모주 청약이 몰려있는 9월 4주차입니다. 먼저 주 초반인 9월 18일과 19일에는 세 종목이 동시에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밀리의 서재, IMT, SLS 바이오가 청약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레뷰 코퍼레이션, 한싹, 신한스펙 11호가 청약하고요. 주 후반부인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단독으로 청약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피해서 6종목이 모두 몰려서 청약을 진행하는 일정인 것 같은데요. 너무 몰려있다 보니까 한두 종목은 10월로 일정을 넘기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밀리의 서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밀리의 서재 작년 가을에 상장하겠다고 등장을 했었는데요.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에게 외면을 받았고 상장을 철회했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에 등장할 때는 실적이 적자였지만 그동안의 사업 구조를 흑자로 만들어서 다시 증권신고서를 등록을 하였는데요. 상단 공모가 기준으로 PER이 18.2배로 등장하기 때문에 밸류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밀리의 서재는 국내 전자책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KT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상단 공모 가격이 23,000원이고 시가총액은 1866억 원으로 등장하고요. 청약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두 번째 종목 IMT는 반도체 세정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프로브카드나 테스트보드 등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클리닝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상단 공모가가 23,000원, 시가총액은 945억 원으로 소형 종목입니다. 현재는 실적이 적자라서 미래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고요. 메인 주관사가 유안타증권이고 서브 주관사는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SLS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기업인데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임상시험을 위탁 수행하는 CRO 사업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나 알레르기를 진단하는 체외 진단키트도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인데 현재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게 눈길이 가고요. 그래서 상당 공모가인 9,400원 기준으로 PER은 25.5배로 등장하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도 721억 원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만 잘 나온다면 가볍다는 장점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주관사는 하나증권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종목인데요. 오늘 코넥스 주가가 9,860원이었습니다. 현재 상당 공모가보다 코넥스 주가는 460원 상승한 가격인데요. 청약 전까지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관찰을 해보고 청약 전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레뷰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가끔 저도 블로그에서 광고비를 지원받고 포스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회사로서는 꽤 유명하고요. 이번에 상장까지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상단 공모 가격이 13,200원이고 시가총액은 1,448억 원입니다. 상단 공모가 기준 PER은 24.4배로 상장하게 되는데요. 밸류가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하튼 수요 예측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의 청약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은 한스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장했던 사이버 보안 회사들이 모두 현재 실적이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한스학은 꽤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상당 공모가 기준으로 PER이 14.4배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 종목도 워밍업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공모 가격은 11,000원이고 시가총액이 599억 원으로 사이즈가 아주 가볍습니다. 그리고 청약 주관사가 KB증권인데 KB증권 거의 1년 만에 단독 주관하게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IPO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등장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워밍업으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상단 공모 가격이 26,000원, 시가총액은 1.7조 원으로 밸류를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파도보다 사이즈가 약간 더 크게 등장하는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 남은 종목 중에서 아마도 가장 주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청약까지 시간은 조금 남아있지만 다음 주에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릴 테니까요. 워밍업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말을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4주차에 청약하는 신한스펙 11호는 360억 원을 모집하는 대형 스펙입니다. 오랜만에 모집 규모가 큰 대형 스펙이 등장하는데요. 대형 스펙이 상장일에 시세를 준 종목이 제 기억으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급등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청약하기에는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월 5주차에는 현대차 스펙이 청약을 진행합니다. 이게 환불기간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무려 환불기간이 6일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일정을 잡은 현대차증권도 참 어지간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균등만 청약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집하는 금액은 80억 원으로 소형 스펙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9월에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11개 종목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일반 공모주 주관사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신성ST, 밀리의서재, 그리고 두산로보틱스를 메인으로 주관합니다. 저는 이 세 종목이 모두 주목해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9월 공모주 투자의 필수 증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스웨이브 시스템을 주관하는 신영증권도 계좌가 없다면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싹을 주관하는 KB증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증권사 계좌를 만들면 20일 계좌 개설 제한이 걸리니까요. 화면 보시는 증권사 중에서 계좌가 없는 증권사가 있다면 여유 되실 때 하나씩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9월에 스펙을 청약하려면 상상인증권, 현대차증권, 신한투자증권 계좌가 필요하니까요. 스펙을 청약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9월 공모주 청약이 시작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두산 로보틱스를 시작으로 관심 둘 만한 종목들은 하나씩 미리미리 소개를 드려 나가겠습니다. 워밍업 영상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9월에도 공모주 투자로 좋은 수익 만드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